수능 특강 고전시가 3강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품들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갈래 특성을 먼저 좀 정리할까 하는데요. 가부터 다까지가 다행히도 똑같습니다. 전부 다 시조, 평시조, 구요. 작가들이 조금 시대가 다르네요. 저희 이준현 같은 경우는 고려 말에 일단 지내셨던 분이고요. 박팽룡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에 꽤 유명하죠. 조선시대의 사육신입니다. 설마 사육신 모른다 그러면 좀 반성을 합시다. 그 수양대군 반대했던 사람들, 그 세조 반대했던 사람들, 단종 폐위 반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홍서문 같은 경우도 일단 조선시대 사람인데, 조선시대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기 뭐냐, 그 병자호란 시기를 겪으셨던 분입니다. 하고 나서 뒤쪽에 라작품의 이덕무 같은 경우는 일단 요 작품 하나만 일단 한시인데 조선 후기 실학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가부터 하나씩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화꽃에 월백하고, 자, 이화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계절이 나왔습니다. 꼽혔으니까는 봄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색깔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이화꽃이요,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참고로 뒤에 그 이화에 월백하고 하얀 달이 떴다니까는 오케이. 계절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네요. 근데 문제가 하얀 달입니다. 자, 은하수가 마찬가지 시간을 나타내는 은하수가 나왔습니다. 요건 조금 뭐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기는 한데, 자, 아무튼 간에 은하수 별도 반짝반짝반짝 하얀색 계속 보겠습니다. 삼경이라 그러면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약간 그 깊은 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초장을 봤더니요, 반복해서 나온 게 백색이라고 하는 시각적 이미지가, 색채 이미지가 반복해서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수능 특강을 봤더니요, 이 백색 이미지를 통해서 봄날의 청정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청정함을, 맑고 깨끗한 거 청정함을 표현하고 있다. 밑에 갑니다. 일지춘심을, 그 나뭇가지에 어려있는 봄의 마음을. 자, 여기도 표현법을 하나 뽑아내야 될 게, 나뭇가지가 봄을 느끼고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의인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나뭇가지가 느끼는 그 봄의 마음을 자규가 알겠냐마는, 자규라 그러면은 소쩍새 정도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참고 표시할게요. 그 문학 작품을 읽으시다가요, 소쩍새, 접동새, 또 뭐 있냐, 두견새, 그리고 여기 나온 자규, 이름도 꽤 귀여워. 자규. 얘네들 나왔다 그러면 두 가지가 전제가 깔리게 돼요. 전부 다 봄이고요. 약간 꽃이 지기 직전 늦봄이고요. 다음에 2번, 꽃이 질 때쯤 오는 새들이라서 그런가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밝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약간 애상감을 연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연상시키는 경우가. 자, 아무튼 간에 그 자규가 알겠냐마는, 수능 특강 봤더니요, 앞에서는 시각적 이미지가 쭉 열거가 되었고, 요 자규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하고 종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정도 병인양하여, 정이 많은 것도 병인양하여서 잠 못 들어 하노라. 한자성어 하나 잠 못 자고 뒤척거리는 거 전전반측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앞에 나왔던 다정도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정이 많다라고 하는 걸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 여러 가지로 좀 분석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이 작품은 철저하게 봄날 밤에 느끼고 있는 화자의 애상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봄에 꽃이 막 피고 아름다운 밤이야. 그러니까 약간 좀 센치해졌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쵸? 센치해진 걸 표현한 거다. 즉, 이 다정은 춘정,
봄날의 정서를 표현한 거다. 요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냥 봄이 되니까 봄날 밤이 되니까 너무 생각도 감정도 너무 다양하게 많은 거야. 이렇게 하신 셈이 있고요. 두 번째로 요런 식으로 수업하실 분이 계세요. 이 이존현이라는 작가가 고려 말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자, 이 사람이 저기 뭐냐 그 정치를 비판하다가 고향으로 좀 약간 낙향을 하셨대요. 정치 비판하다가 낙향을 하셨대요. 그 낙향한 상황에서 나라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하신 셈이 계세요. 즉 이 다정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우국의 정서요, 혹은 임금을 사랑하고 임금을 떠올리고 있는 연군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맞아요가 아니라요. 뭐 어떤 것을 근거로 했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되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작품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한마디만 더 할까? 아까 깊은 밤이라 그랬죠, 그치? 그리고 여기 애상감이 나타나는 자규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치? 이 전전반측하는 모습에서 화자가 느끼는 고독감이라든가 애상감이 드러난다. 하고서 나 작품 들어가겠습니다. 그 성삼문 선생도 그렇고 박백년 선생도 그렇고요. 사육신, 생육신 이분들 작품 나왔다 그러면 거의 주제가 대동소이합니다. 지조와 절개를 표현하는 경우가 거의 99%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첫 줄 가볼게요. 까마귀가 눈과 비를 맞아서 하얀 듯이 검은 모습이구나, 검구나. 자, 무슨 말이냐? 겉모습을 봤더니요, 눈과 비를 맞아서 하얀 모습인데 실제로는 그 속에서는 까마귀니까 검은색이겠죠. 그치? 까마귀는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존재,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까마귀 부정 표시할게요. 자, 참고로 아까 얘기했잖아. 지조와 절개를 노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 까마귀는 표리부동의, 즉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물이야.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신으로 보통 많이 해석을 합니다. 밑에 가 있습니다.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리야. 밤중에 빛나는 저 달, 밝은 저 달이 밤이 된다 한들 어둡겠느냐. 자, 어두우랴가 나왔으니까는 서리적인 표현 나온 거 확인 바로 가능하고요. 밤이라고 하는 시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련이라든가 아니면 암울한 현실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따라서 요 달은 어두운 시대 현실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충심,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는 시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렇게 써볼게요. 요 명월은 간신가는 대조가 되는 시어고요. 대조가 이렇게 되는 시어인 거고, 따라서 이 명월은 충신, 화자 자신을 상징하는 시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갑니다. 임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일편단심이야. 충심이야. 충심이야. 고칠 줄이 있으랴. 있겠느냐. 내 충성심 변할 줄이 있겠느냐.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요.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갑니다.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지조, 절개, 강조하고 있다. 이 정도로 가시면은 나 작품에 대한 설명도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밑으로 넘어서 닭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닭글 홍서봉 조선시대 병자호란시기라 했죠. 자, 참고로 우리나라가 병자호란 때 패배를 합니다. 인조께서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던 거. 자세한 설명은 남한산성 영화 보세요. 아, 수능 끝나고 아무튼 간에 그때 우리나라가 그 패배를 하면서 군신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때 조선의 세자와 대군을 그 약간 인질처럼 청나라에 보내게 돼요. 이 작품은요. 그때 볼모로 끌려간 소현세자와 복림대군과 관련된 작가의 정서가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빨리 볼게요. 이별하던 날에 그럼 여기도 부정적인 시어구나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세자와 대군과 이별하던 날에 전쟁 패배한 이유입니다.
피눈물이 난 것인지 만 것인지. 자, 피눈물이란 말이 나왔으니까요. 여기도 색채 이미지로 붉은색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나라의 세자와 대군을 볼모로 끌려가게 하였으니 충신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피눈물이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가겠습니다. 압록강의 흐름물이 푸른 빛이 전혀 없네. 자, 여기 색채 붉은색이었는데 여기는 푸른색이 되었죠. 다시 색채 이미지로 푸른색이 나왔죠. 따라서 붉은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가 나타나고 있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현법이 나왔다 그러면 효과까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딱 하나죠 뭐. 강물의 푸른색이 사라졌답니다. 이유는 딱 하나, 내 피눈물이 너무나 많이 흘렀기 때문에. 색채 대비를 통해서 세자와 대군을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충신의 슬픔의 태도, 슬픔의 정서가 부각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배 위에 허옇게 센 사공이, 허옇게 머리가 센 사공, 흰머리가 난 사공이 하얀색의 색채가 나왔는데요. 요 색채 같은 경우는 슬픔의 정서를 부각하는 걸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냥 사공이 늙었다는 거, 사공의 늙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는 게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 허옇게 센 사공이 처음 본다. 뭘 처음 보나 봤더니 이 상황을, 앞에 나왔던 요 상황을 처음 본다 하더라, 요 얘기입니다. 즉 이렇게 비극적이고 슬픈 일 나는 겪어본 적이 없어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요 부분이요, 결국은 사공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잖아, 그쵸? 사공의 말을 인용해서 얻게 된 효과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비극적인 상황, 이렇게 비극적인 거 처음 본다고 이것을 부각하고 있구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락거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동무 농부의 집에서 농부의 집에 쓰다. 자, 결론만 갑시다. 농부의 집이 나왔으니까 농촌 나왔습니다. 계속 할게요. 자, 뒤로 갔더니만은 어디 갔냐? 저는 이게 참고로 이동무 선생이 아까 얘기했었는데 조선 후기 실학자이고요. 서울 출신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기 그 양반가에서 약간 좀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는 경우 있잖아, 그치? 아빠는 양반집 그 사대부 그 양반인데 엄마가 노비 몸종인 경우, 그런 경우 서울이라 그래가지고 그 신분상은 양반으로 일단 취급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사회적으로 좀 차별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가 조선 현실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볼게요. 자, 콩깍지 더미 곁으로 오수길이 나뉘어 있는데 붉은 아침 햇살이 여기 색채 이미지 빨간색 살짝 퍼지자 솥대들이 흩어지네. 푸른 하늘은, 자 여기도 색채 푸른색 나왔고요. 푸른 하늘은 가을이 든 산봉우리를 물들이려는 듯, 여기 봤더니 계절 나왔습니다. 가을. 맑은 기운에 어디였냐, 비갠 뒤에 구름은 먹음직스럽네. 이때도 이런 표현 쓴다. 구름이 먹음직스러워. 솜사탕 같다고, 그치? 계속 볼게요. 갈대 햇살이 반짝반짝거리고, 기러기가, 여기 기러기도 계절적 소재입니다. 그 가을 철새래요. 계절. 자, 아무튼 간에 놀라서 일어나고 벼잎에 쏴 하는 소리, 붕어가 야단스러운가 보다. 여기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여기까지 끊어봤더니 일단 반짝반짝 쏴 하면서 음성 상징어 쓰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어놓을게. 음성 상징어 쓰인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앞에 6줄을 봤더니요, 자, 바깥 풍경 얘기가 나옵니다. 농촌의 풍경 모습이 쭉 묘사가 되고 있는데, 아름다운 아침 햇살 속에서 솥대들이 흩어지고 가을의 단풍 막 물들고 있고, 구름은 먹음직스럽고 반짝거리고 쏴 하는 소리 나고, 뭔가 상당히 평화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두 줄 갈게요.
산에 양지 바른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으니 화자의 희망사항 나왔고요. 농부에게 반만이라도 빌려달라고 졸라봐야지. 농부에게 반만 빌려달라고 졸라봐야지. 여기서 살고 싶다는 거죠. 여기 살고 싶다는 의지까지 나왔습니다. 자, 따라서 이 작품에 나타나는 농촌이라고 하는 공간은 긍정적 공간, 부정적 공간, 무조건 긍정적 공간. 깜짝이야. 이상적인 공간이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라작품 분석까지 끝난 것 같습니다.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한마디만 더 하면 그 농부한테 땅을 빌려달라고 졸른다 써있는데 얼마만큼 빌리나 봤더니 여기 표시할게요. 땅 반만이라도라는 말 나왔죠. 많이 빌릴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따라서 상당히 소박한 삶의 태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가셔도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몇 개 문제냐? 1, 2, 3까지 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라까지의 표현상 특징 적절한 것은, 자, 일단 가 작품이 아까 이화의 월백하고였죠. 거기 청각적 이미지 나왔던 거 기억하시려나? 자규가 있었습니다. 새 울음소리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청각적 이미지래요. 뒤로 갈게요. 음성상징어가 지금 가에서는 안 나옵니다. 음성상징어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청각을 연상시키는 거지. 다음에 다작품에서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지어버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색채 이미지가 아까 어디 갔냐? 색채 대비가 여기 색채 대비가 나오는 거 얘기했잖아요. 라 작품에도 여기 보면 붉은색이랑 푸른색의 색채 대비가 나타나긴 하거든요. 잠깐만 다시 할게. 붉은색이랑 푸른색의 색채 대비가 나오는데 그 앞에서 나왔던 색채 대비가 화자의 정서 부각에 좀 영향을 주었다면요, 여기 나오는 색채 대비는 풍경의 아름다움을 부각하는, 다시 풍경의 아름다움을 부각하는 장치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2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 선택지 계속 보겠습니다. 자, 가 작품에서는 비유의 방식을 통해서 의인법도 뭐 비유법이니까 아까 그 일지춘심 나뭇가지가 마음을 느낀 것처럼 표현한 거 어쨌든 비유 오케이 이따 치겠습니다. 라에서는 물음의 방식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가 틀렸네요. 됐죠? 3번 갑니다. 나에서는 외면에서 내면으로. 나 작품이 아까 전에 요거거든요. 잠깐만, 까마귀 눈비 맞아? 이게 보시는 분에 따라 좀 설명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잠깐 볼게요. 자, 초장에서는 까마귀라는 자연물에 대해서 얘기했고, 중장에서는 달과 밤이라는 시간과 자연물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앞에 초장과 중장까지는 오케이 외부 현실에 대한 얘기고, 밑에 종장에서는 일편단심 나왔으니까 오케이 자신의 내면적인 것과 관련된 얘기를 했구나, 뭐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당연히 락글입니다. 자, 농부의 집에 쓰다 여기를 보게 되면 풍경 얘기가 나온 다음에 자기 생각 얘기, 여기 살고 싶다가 나왔으니까 앞뒤가 바뀌어 있네요. 됐습니까? 4번 가겠습니다. 나 작품에서는 시간적인 배경을 제시하였다. 분명 거기 밤이라는 말도 있었고요. 뭐 생각하면 앞에 그 눈비라는 시어도 계절적인 것을 나타내는 시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다 작품을 봤더니만은 공간적인 배경을 명시하였다. 분명 거기 압록강 맞나? 압록강. 맞아, 압록강. 압록강 나왔으니까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오케이. 정답 4번 가시면 될 것 같고요. 5번도 가겠습니다. 다가 현재 상황이라고 써 있는데 그 세자와 대군 이별 보내는 그 과거 상황이었으니까 앞에가 틀린 것 같고요. 라 작품에서는 요거는 좀 시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제를 좀 봤더니만 뭐하고 있는데 흩어지네, 먹음직스럽네, 야단스러운가 보다, 졸라봐야지네. 전부 다 현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회상 지우셔야 되겠네요. 정답 어쨌든 4번 갑니다. 자, 넘어가서 2번 가겠습니다. 이 문제 왠지 나올 것 같더라고. 모든 작품에 색깔이 나오고 있으니까 가부터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가에서는 이와에 비치고 있는 월을 백색으로 자 아까 백색 표현을 통해서 드러난 게 청정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2번 들어갑니다. 눈비 맞은 까마귀. 자 눈비를 맞았기 때문에 겉은 백색이었고 까마귀였으니까 실체는 흑색이었고 혼용하여서 까마귀의 실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됐습니까? 3번 갑니다. 나에서 야광명어를 흑색인 밤과 대비하여 표현한 것은 여긴 그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밝은 달이니까 광명하니까 그러니까는 밤 어두운 거니까 대비 오케이 그렇다 치자고. 문제는 뭐냐면 불안함을 느끼는 화자의 상황이래요. 이 작품은 자신의 지조와 절개, 나 작품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지조와 절개였잖아. 불안감을 얘기하는 작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답 3번 가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도 볼게요. 내리물을 보고 참고로 물 색깔 푸른색이라 칩시다. 푸른색을 보고 적색의 피눈물을 떠올린 것은 색채 대비 아까 분명 화자의 슬픔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5번 갑니다. 라이스 산봉우리의 색을 하늘빛인 청색과 연결 지은 것은 이게 있었구나. 여기 있다. 푸른 하늘이 산봉우리를 물들인다 그랬으니까는 색이 약간 물들고 있으니까 이전되고 있네. 그치? 이어지고 있네. 그치? 이어지고 있었구나. 자, 아무튼 이러한 것은 가을날 풍경. 아까 색채 대비 통해서 풍경 묘사한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라스트 3번 갑니다. 보기를 참고해 가에서 라를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은 꼭 읽어보세요는 강조하겠습니다만 쌤은 지금은 읽지 않겠습니다. 선택지 바로 들어갈게요. 가에서 잡목 들고 있는 화자 아까 전전반측이라는 한자성어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습이 봄이라 센치한 것도 있지만 우국과 영군의 태도로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1번 맞는 말. 2번 갑니다. 이명한 일편단심을 언급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서 아까 박팽년 사육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세조 따르지 않고 단종에게 충성. 오케이 됐죠? 일편단심 맞는 말. 3번 갑니다. 다에서 화자가 이별하던 날에 본 압록강의 모습을 묘사한 것을 통해서 이 압록강은 이별의 공간이었죠. 그치? 인주의 두 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떠나보내야 했던 자가의 비극적 상황과 이끌린 심정 당연히 맞는 말 가겠습니다. 4번 갑니다. 다에서 화자가 압록강 물빛이 바뀐 것을 처음 본다라고 하는 허연케 센 사공의 말을 인용해서 말창길이다. 사공의 말을 인용한 것은 두 왕자가 타국에 볼목 걸려든 상황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는 작가의 인식, 상황의 비극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다. 됐습니까? 5번 갑니다. 화자가 산 양지 바른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다 언급한 것을 통해서 문제없죠? 문제가 농촌을 조선 후기에 사회적 모순에서 도피하여 은거할 수 있는 이상적 공간. 자, 문제가 이만큼일 것 같아요. 분명 이 작품의 농촌의 모습은 아름다운 이상적 공간인 거 아까 분명 확인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 보기 박스를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정치적으로 혼란한 조선 후기에 농촌의 실제 체험을 통해서 여기 있다. 소박하고 순수한 삶의 공간으로서 농촌의 가치를 인식했다 써있죠. 이 작품에서 농촌이 긍정적인 이유가 이 현관편 표시까지 해드릴게요. 저 한마디예요. 여기는 소박하고 순수한 삶의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 모순에서 도피하여 은거한다라는 요 말 자체가요. 본문 내에서 직접적인 근거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보일 뿐더러 소박함이라고 하는 그 이유와도 관련성은 딱히 잡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 바로 5번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3강 마무리하겠습니다.